부와 인성에 이어 세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어쩌면 어린 유아서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 둔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갖고 있을 그 한 가지 고민일 것 같아요. 중독. 아이들의 중독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다들 정말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난 그냥 이건 정말 그냥 제가 뭘 이렇게 MC로서 여러분이 질문을 그냥 궁금해요. 중독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한때 대치동 박보살로 불렸던 사교육 전문가에서 이제는 공교육 회복을 위한 학부모 교육 전문가로 변신한 사람과 교육 연구소 박재원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 초등교사 20년 차 믿기진 않지만 이 초등교사 20년 차 지금은 강원도 교육청 장학사이신 정은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른들은 중독이 없나요? 있죠. 네. 다 있죠. 중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네, 이제 이게 중독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이제 관점이 하나 있고요. 원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독과 매우 유사한 몰입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몰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몰입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 푹 빠졌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독은 어떤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시각이 있는데 그 중독에 대한 비주류 이론이 있습니다. 뭔가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중독에 대한 주류 이론은 이런 거거든요. 중독 유발 요인이랑 중독 유발 물질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속된 말로 빼박인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중독 상태에 빠진다. 예. 근데 1910년에 이제 블룩스 알렉산드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냅니다. 네. 쥐 실험 결과를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쥐를 우리에 가다 놓고요. 거기에다가 맑은 물이 들어간 물병과 헤로인이 들어간 물병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걸 먹을까요? 쥐들이 100% 헤로인이 든 물병을 물을 먹다가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네.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제 중독 주류 이론이 성립이 된 거예요. 네. 어떠한 것들은 중독 유발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실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실험 환경을 바꿔요. 예. 철장에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쥐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 물병을 두 개 똑같이 놓습니다. 쥐들이 맑은 물을 먹었습니다. 자, 동물 실험에서 이해가 되지만 인간 사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한때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병사 중에 네. 무려 20%, 숫자로 치면 100만 명이 넘어요. 헤로인 중독이라는 사실이 비밀 보고서에 밝혀졌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종전이 되고 100만 명이 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뽕쟁이들이 미국 사회로 들어가면 미국 사회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비주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왜? 잘 보세요. 이 전쟁 상황, 국대 스트레스죠. 네.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뭘까요? 헤로인이 상당한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준 거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친구가 있죠. 부모가 애인도 있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주류 이론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중독은 기본적으로 소통 부재의 한 증상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중독, 뭐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서 이런 친구들, 상담을 많이 했던 친구들한테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이 친구의 기본적인 중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모르진 않았는데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려보려고. 왜 부모님이 생각해 보세요. 저를 찾아오실 때 이미 눈동자가 빨개요. 맨날 며칠 눈물로 지새 오신 거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저를 찾아오실 때 제가 이상하게 대치동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패전 처리 전문 상담사인가?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다니다가 안 되시면 절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뭐 이만큼 들고 오세요. 이게 뭘까요? 네?
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네. 이곳저곳 가서 받은 진단인 거죠. 아. 를 갖고 오시는 거죠.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실력 있는 중독 치료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3대 마음 영양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3대 영양소. 3대 마음 영양소. 네. 첫 번째 소속감. 나중에 이거 다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퀴즈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소장님이 이 소개해 주신 모든 숫자를 다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내가 보기에 한 3자리는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소속감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지구상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소속감 필요하는 거 인정하시죠? 뭔가 의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그게 안정감을 주겠죠. 그렇죠. 두 번째, 자율감.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는데 지나치게 날 구속해. 이것도 참기 어렵죠. 그렇죠? 세 번째가 저는 유능감을 꼽았습니다. 유능감. 지금은 괜찮아. 근데 내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그 집단에서 나에게 소속감과 자율감을 주는 집단이 쫓겨날 것 같아. 이거 견디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나도 그 집단에 기여하고 있는. 그렇죠. 세 가지 감정이 마음 영양소, 필수 영양소다. 라는 생각을 소속감, 자율. 하고 있습니다. 왜냐? 게임을 잘 보세요. 가장 빠르게 세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게 게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게임 설계 원리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다 하고 있어. 그렇죠. 나도 같이 해야 소속감을 느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양대 갈로에서 네가 어느 선택을 할래?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 네. 그리고 유능감까지 노력하면 하면은 레벨이 올라가. 야, 공부한다고 성적이 눈에 보이게 띄게 올라가진 않는데 그렇죠. 레벨은 올라가고 아이템이 막 네. 생겨. 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지는 겁니다. 앞에 말씀하신 게임 기획자가 되는 친구와 게임 중독에 빠지는. 어떻게 바뀌나? 이건 어떻게 나뉘나요? 자,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3대 마음 영양소를 정상적인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서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섭취하고 있어. 예, 근데 게임은 재밌는 거죠. 게임 재밌어. 예, 이런 친구들은 거의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디 가도 존재감이 없어. 예, 오로지 게임할 오로지 때만. 게임에서만. 예, 그 감정을 느껴. 그러면 저는 정말 죄송한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그 게임이 당신 아이를 살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에 중독되는 거는 좀 많이 다른 양상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주로 게임에 빠진다거나 스마트폰에 빠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핍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중독이 네네.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놀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대체로 가정에서 방치가 된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뭔가 놀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집중하게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와도 이 게임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너무 자극적인 요소가 너무 크니까 집중하지 못하죠. 못해요. 집에서 하다만 그 게임 생각하느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눈이 퀭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하고 노는 게, 몸으로 노는 게 재미가 없는 재미가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못하니까 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데 게임은 그런 거 상관없이 없이.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막 뭔가 이렇게 해도 누굴 탓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중등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양상은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진로라든지 또 학습 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목표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쉽게 거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의 문제 또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것, 또 통제 상황이 안 되는 것, 왜 안 될까? 그런 원인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 초등하고 중등을 나누셨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과잉과 결핍. 과잉과 결핍.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기도 사람 대접도 받고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결핍이 많잖아요. 네. 결핍을 이제 또 중독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주로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부모가 전반적으로 지금 부모 역할 과잉 상태거든요. 아, 그렇죠. 과잉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제 결국 게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부모님들한테 당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힘들게 하면 애들이 이거에서 그나마 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가정과 감옥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라. 뭔가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되게 비웃는 듯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정과 감옥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너무 진지하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가정과 감옥의 공통점. 마음대로 먹을 수, 입을 수, 잘 수, 볼 수, 생각할 수, 나갈 수, 읽을 수, 공부할 수 없다. 반항하면 죽는다. 규칙을 어기면 응분의 대가가 있다. 복역 기간이 있다. 만 18세일 수도 평생일 수도. 사회 부적응자를 양산할 수 있다. 내 생각은 없다. 한 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온다. 주로 남편이 하는 얘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들이 게임이라는 보호막 속에 숨어 있는 거다. 그쵸. 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또 이제 게임보다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뭔가요? 자해. 자해. 네네. 아, 뭐 한 통계에 의하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작게 잡아도 한 8%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자해학생 연구원 김현수 박사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아이들끼리 정서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멸망정서.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미 그 나이에 이번 생은 망했다. 한 50대 되면 느끼는 건데 그걸 이미 10대 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생정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 번째, 왕부담정서. 부모가 나 때문에 산단다. 재롱만 10년째 떨고 있다. 네 번째, 섭섭정서. 민모션이라고 그럽니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다섯 번째, 복잡한 등교정서. 학교 왜 가는지 모르는데 공부하러 가지 않는 거 분명하다. 밥을 먹으러 가는지 친구를 만나러 가는지 혹은 작업하러 가는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아이들 정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중독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중독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해 같은 경우에는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심리는 죽으려고 자해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만큼 힘든데 그걸 알아봐 달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 항상 이제 모든 건 다 아이들이 문제다. 너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몰고 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 이면에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좀 치유도 되고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 자해한 학생 일기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과연 살아있나? 참 눈물 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를 보는데 네. 피를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렇죠. 희열을 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도 존재감을 느끼지 네.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거기에 대한 해법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죠, 우리 사회가. 중독 치료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공교육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모님도 이제 저를 마지막에 최후에 찾아오셨어요. 그 아이는 대치동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게임만 하는 거죠. 게임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방송 보시는 부모님도 죄송한데 상담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무리 눈에 딱 보이는 답을 드려도요. 그쵸, 부모의 욕망이 앞서는 상태가 되면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아프면 아유,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제 얘기가 다시 생각난대요. 또 제가 박보슬이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점쟁이 같은.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 아이가 중3 때는 최상위권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하면 우리가 흔히 깔창이라고 얘기하는 용어를 씁니다. 내신 깔아주는 아이를 깔창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근데 보통 보면 정말 중학교 때 최상위권을 달리다가
이 친구가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거기도 당연히 뭘까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하위권으로 떨어졌어. 그럼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얘기가 되는데 이게 안타깝지만 이제 그 부모님도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예요. 포기한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아이가 일단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를 당신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이 오죽 돼야 힘들면 된다. 얘가 이러고 있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공감이 돼야 된다. 그 공감이군요. 야, 일단 그럼 당신도 해야 되나요? 그래야지만 미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멀쩡하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내 새끼만 지금 저러고 있지? 이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상담이 진행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분이 어처구니없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최후 상황까지 왔죠. 왔으니까. 게임을 열심히 진짜 하셨어요. 그 다음 일주일까지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재밌네. 이제 두 번째 제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싫으시면 마시고요. 주도권 제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이야. 이미 예, 막다른 골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아들은 이미 부모하고 속된 말로 레벨의 차이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아들한테 배우세요. 약간 표정이 또 일주일 또 오셨어요. 거의 해결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밥도 먹고 제일 처음에는 의심하더래요. 엄마 이상한 교육 받고 왔지. 엄마 이거 평소하고 달라. 이러다가 정말 진지하게 엄마의 눈빛에서 게임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열의를 느끼고 나서 아이가 정말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거의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전에 근무한 데가 상담치유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이제 다 들어오죠. 거기 중에는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뭐 도박 중독에 빠진 친구들도 있고, 요즘 또 심각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도 있고, 뭐 폭력성이 많은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은 이제 따뜻한 인간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지점은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진짜로 내가 왜 그랬는지에 관심 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일단은 시작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하고 중등은 조금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 아이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중독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치유 기관에서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나도 좀 괜찮은 아이구나.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그리고 작은 놀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가 상실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독의 문제는 어쨌든 따뜻한 인간관계가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분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막 도박 중독 그러면 우린 이것을 죄악시 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죄악시 하는 순간 아이와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네가 하는 건 이건 죄악이고 내가 널 이걸 갖다가 널 어떻게든 이걸 고만시켜야 돼. 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아이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죄악시하기보다는 같이 소통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네. 그 네덜란드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최대의 장점은 지각조퇴 결석이 없어요. 지각조퇴 결석. 딱 아침에 오면 캔맥주를 한 잔씩 먹을 수 있어요. 다 오겠네요. 다 오겠네요. 알코올 중독 치료 기간인데 캔맥주를 캔맥주를 준다. 그리고 혹시 먹으면 갑자기 전기가 오르나요? 의자에서? 그렇진 않아요. 그래? 자유롭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전 시간에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얼큰하게 취해도 할 수 있는 청소 같은 일자리를 제공해요. 가볍게. 그 다음에 점심 먹으면서 반주로 캔맥주 하나씩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오후 일과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도망가겠죠. 왜 그럴까요? 예. 끝나고 나면 캔 맥주 또 주는 거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의무사항은 내가 하루에 캔 맥주를 몇 개 먹었는지만 기록하면 됩니다. 예, 이게 프로그램 끝이에요. 성공률이 최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뭔가요? 것처럼 아이를 죄악시하는 순간 아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죠.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모아놓고 뭘까요?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쵸. 네, 근데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되죠? 더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땡겨 금단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미래를 설계하십니까? 술을 한잔 마십니까? 술을 한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고 오히려 뭘까요? 알코올이 더 그리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하겠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러시아의 교육운동가가 한 말이 지금 기억에 납니다. 뭔가요? 최대한 존중하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다. 최대한 존중하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다. 최대한 요구할 수.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한테 제가 정말 부족한 게 행복과 존중이 부족해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적이지 않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파트너가 항상 중요한데 게임 중독이다, 스마트폰 중독이다. 가급적 학교 선생님과 손을 잡으세요. 학교 안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중고생들도 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생님의 배려로. 이 아이가 좋아하는 동아리. 학교에. 학교 수업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임 상태에 느끼는 짜릿함을 갖다가 우리가 이지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벼운 즐거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드펀이라는 것도 있어요. 피플펀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상호작용이 주는 희열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거다. 게임 상태에서 느끼는 그 자극적인 감정을 지워보려고 하면 안 되고 억제하면 안 되고 이건 놔두고 다른 활동에서 다른 더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면 이게 저항력이 생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3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뭐가 있나요? 3가지 입시가 있어요. 세 가지. 자, 3 떠났어요. 네. 첫 번째 대학의 입시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 실제 작동하고 있는. 그렇죠. 네. 대학 입시. 대학 이게 입시 원래 중요한 거고.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게 시장의 입시가 따로 있습니다. 시장 입시.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생각하는 입시도 따로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떤 입시를 따라가야 될까요? 대학의 입시를 따라가야 되죠. 네. 자, 근데 실제로는 시장의 논리에 오염된 부모님이 아이의 입시를 이제 지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요?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몰랐어야 되는데 몰랐어야지만 지금도 집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아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미래거든요.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이 진학이라는 문제가.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부모님은 정보가 많아. 근데 아이는 그것과 무관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3학년 2학기 돼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돼서 뜨거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원서를 쓰다 보면 수시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신 성적 요만큼 모자라네? 학생부 종합전형? 요게 또 부족하네? 정시로 가기에는 이게 또 부족하네? 그러니까 아이는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예전에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부모님은 입시 전문가 수준이 됐어요. 네. 근데 아이는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거기에 매달리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수능 모의고사 보면 또 거기에 좌절하고 수능학원 등록하고 주말에 공부 꽤나 하면 논술학원 정도는 다녀줘야지만 예의고 이러면서 이제 3년 내내 허덕이는. 엄청나게 입시 부담 속에 허우덕거리다가